그날 뭐 하셨어요? 12월 3일 밤. 아주 똑똑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정확히 제가 이제 한강가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그렇게. 요즘도 쓰레기 주우세요? 쓰레기는 포기했어. 요즘 너무 추워 또 네. 날이. 예. 그리고 많이 없어졌어. 쓰레기가. 많이 떠들었더니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그 좀 들어갔는지 훨씬 나아졌어요. 예. 근데 어쨌든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데 이제 뭐 카톡이 왔어요. 네. 뚝 보니까 네. 계엄 났어요. 그래. 네. 계엄 때렸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누구나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뭔 소리야 그랬다고. 예. 그래서 이제 몇 개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인데 계엄이 뭔지를 온몸으로 알잖아.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럼 우리 김갑수 선배님이 알고 있는 계엄은 뭡니까? 일단은 예비검색으로 와장창 이제 1차, 2차, 3차로 집어넣거든요.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정권에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하는 놈들 다 잡아다가. 그러니까 계엄과 동시에 이제 뭐 한 1, 2천 명은 바로 이제 잡아서 네. 잡아가면 일단 갈비뼈 부러뜨리는 거거든요. 일단 옷을 다 벗기고.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네. 그로부터 며칠에 걸쳐 예비검색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예. 다 튀지. 예. 온 사방으로 튀는데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그때까지도 시민들이 이제 만약에 시위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 발포하거든. 네.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막 갑자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데 집이 너무 멀어. 거기 있는 위치가. 그렇게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내가 뛰고 강아지가 뒤로 따라오는 데가 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득한데 빨리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눈도 어리어리하고 빨리 이제 네. 컴퓨터로 이것저것 해봐야 되겠고. 네. 근데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삐 문자가 그냥 계속 뜨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때부터 이틀인가 3일인가 1초도 안 자는 상태로 이틀인가 그러니까 40 몇 시간 하여튼 안 잤어. 아니 근데 그때 뭐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윤석열이가 그걸 또 받았고 했는데 왜 못 주무세요? 그 이후에. 너무 전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것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제할 때 너무 순순히 해제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2, 제3의 계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은 이제 이 북한과의 전쟁 관계 이거를 그게 먼저 계획이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실패했으면 다음엔 도발이다. 바로 이거 생각했거든. 아무리 미군이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미사일 쏜다 이제 그 각도로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뭔 일 벌어지는구나. 불안하시기도 했고 그죠? 무섭지. 나야 뭐 나이도 많고 죽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잘 몰라요, 사실. 저는 그때가 6살 때 일이니까 뭐 기억도 안 나죠. 아니, 그 얘기는 기니까. 예. 근데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을 만드는지는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들은 톡톡히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 발동이라는 게 생긴 순간부터 이 생내적인 공포감 있잖아요. 그냥 막 버들버들 떨리면서 이제 좀 정신이 수습되면 내가 참 별 기구한 인생을 다 사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라오스보다 못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독일, 영국, 일본을 막 호영호재하면서 다니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완전 망하는 나라까지 오는구나. 이 생각이 그냥 완전 실감으로 오니까 그 참담함. 내 인생에 어떻게 비상계엄을 2번이나. 그렇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계엄을. 아니, 나는 3번이지. 박정희 죽었을 때. 그렇게 또 연결되면 3번이죠, 3번째. 그러네. 아니. 박정희 죽어서 12.12서부터 5.17까지가 두 번째고. 일부 계엄. 일부 계엄은 유신 때지. 근데 전국 확대 계엄이 5.17 아닌가요? 그게 명분을 붙인 거고. 네. 저는 중학교 때 길을 가는데 왜 사이렌 울리면서 사람들 다 피하라고 그래서 그게 또 뭔가 했어. 그게 유신 계엄이었어. 유신 선포할 때 계엄이었어. 그래서 같이 가던 중학생 때였는데 애랑 유신이 계엄이 뭐냐? 계엄이 뭐냐? 막 계속 그때 사전 같은 게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때였으니까 얘기하던 하여튼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른 세대들이 느끼는 이 계엄이라는 말, 이 두 자의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통치고 통금이 보통 한 8시부터 통금이거든요. 계엄되면. 그러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하고 연락 다 끊어야 되고
뭐 암울한 하루하루를 이제 떠올린 거죠.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을 중단하는 그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하자면은 그 국회를 장악하러 들어간 군인들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끌려 나오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김갑수 선배님은 뭐 하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나 정도야 뭐 그렇게 위험인물이라고 받겠나만 하여간 대략 관리 인원이 정보부의 관리 인원이 한 3만 명이란 거 옛날부터 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이제 단속을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 경찰 만나서 이제 뭐 하고 지냈다 이거 하는 거거든. 근데 비슷한 놈들이 예. 그 광산 슈퍼라고 수일이 그 근처에 살아갖고 네. 형사가 귀찮으니까 나중에 한 번에 만났어. 셋이서 같이 만났다는 같이 말씀이시죠? 만났어. 맨날 뭐 하고 사는지 동양 뭘 해야 아이고 만났었거든. 동상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끔찍한 거는 이번에 계엄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네. 지금 한국인의 민도 이 수준이 계엄 매우 통치를 높잖아요. 못 견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저항을 막기 위해서 꼼짝 못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을까? 우리 그 5.17 때는 사북 사태라고 그래갖고 그렇지. 예? 거기서 이제 대규모 소요 한 번 벌어지고 그걸로도 진압이 안 되니까 이제 광주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광주는 자꾸 뭐 복잡한 설명을 하는데 이 군인들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준하는 내란 사태가 벌어져야만 명분이 서기 때문에 군인들이 평상시랑 똑같은 시위를 하던 전남대 앞에 아무것도 아닌 평상시 상황에서 사람들을 개표도 때려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고자 사람들이 일어난 상황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그게 5.17이야. 예. 5.18이야. 5.18.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을 뭐 만들었겠죠. 국민들을 자극해서 거리로 나오게 만들어 놓고 후드려 패는 거지. 그러면 또 국민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소요로 만들어 그러니까 버리고. 모두가 숨지길 어떤 사태를 만들었을 텐데 그게 뭐였을지는 모르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신 상태로 봐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벌어졌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실제로 뭐 근데 오늘 김어준 씨가 맞아 그 얘기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한 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네, 한동훈에 대한 사살 명령이 있었고 이건 실은 자기들이 사살해 놓고 북한 소행으로 만들어 버리고 네. 예, 그러려고 했다. 아니 근데 이제 너무나 놀라서 모든 사람이 그 사안을 봤을 테니까 네. 이제 그 뉴스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거 어떻게 사실이라고 보세요? 뭐 지금 이제 계속 좁혀가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북한 도발의 계획이 1차 계엄의 출발점이었다는 그렇죠. 건 명확하니까.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한동훈 사살이에요. 첫 번째로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게 한동훈을 사살한다. 였으니까요. 예, 근데 자기들이 사살한 게 아니라 북한이 사살한 걸로 만들어 버리고. 예, 왜냐면 한동훈을 자기들이 사살했으면 진짜 큰일이거든. 그렇죠. 아니 근데 한동훈을 사살해서 어떤 대중적 효과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한동훈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용화대가. 예.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구나. 네. 누가 그렇게 싫어했을까? 김건희가 싫어하다 그러겠죠. 한다는 보도가 지금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화났다가도 풀리고 뭐 에라 모르겠다가 되지만 네. 철천지 한과 원한을 품은 게 김건희였다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계엄의 준비 과정 전체에서 김건희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봐요. 요거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갑자기 자유 대한민국의 21세기에서 계엄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말고는 이게 아니 김건희가 네. 계엄을 준비해서 주도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아니 그게 이제, 싫으면 거야 당연히. 그런데 한동훈 사살이라는 거를 아침에 예. 이 상임위에서 김어준 씨 발언을 보면서 퍼뜩 든 생각이 이 계획에 김건희가 정보를 공유했구나. 남편이랑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김건희 입김으로 한동훈 죽여버려. 사실은 정치적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차라리 한동훈이 살려서 체포해서 뭐 도구로 쓰는 게 더 낫지. 하여튼 구태여 죽일 필요가 없는데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이건 원한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가 개입했다 하는 생각이 팍 든다는 얘기죠. 저도 그래 보입니다. 아. 야, 그리고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그 사실은 이게 김건희가 이제 뭐 주술적 무속에 가깝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무속도 아니고 한국적 무속은 좋은 겁니다. 왜 좋냐? 그건 복을 빌어줘. 예. 근데 저기 우리 저 점집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저주 어린 그 미래 예언 들어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야. 너 몇 월에는 필 것이다. 네. 어? 대부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죠. 좋은 얘기 하지. 이게 한국 주술이야. 한국 무속이야.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일본 무속은 남의 불행, 남의 고통을 딛고 예. 그러니까 공동묘지터에다가 건물을 세운 용산청사로 가야 된다. 별이 쏟아지는 용산으로 가야 한다. 또 아크로비스타가 지금 어디 기반으로 돼 있어요? 아크로비스타는 산풍의 그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본식 주술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김건희인데. 네, 무속에 지배받는 게 뭐냐면 그 뭐 어떤 영험한 다른 정신 뭐에 의해서 이렇게. 근데 한국은 무속이 너무 강하죠. 네. 일단 기독교란 이름의 무속이 제일 심각하지. 불교도 저도 절에서 1년 살아봤는데 처사로. 예. 불교도 오는 신도들하고 노닥노닥 할 때 보면 다 뭐 복 빌러 온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우린 거의 무속의 민족 같아. 이 나라 자체가 이제 샤머니즘, 이 기복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네. 외래 그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영험한 철학이 들어와도 다 이 기복주의하고 결탁이 돼서 껍데기만 바꾸는데 이상한 내용물은 방향이 돼버려. 예. 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도 또 그 일반 샤머니즘도 아니고 도교랑 결합된 아주 한국화된 어떤 특유의 그 무속적인 게 예. 때로는 예수님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신령님도 되고 다 네. 똑같아. 근데 김건희 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무속적 영험함의 그렇죠. 것을 도구로 썼다는 게 너무 희한한 거죠. 아니 예전에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말이죠. 그 뭐 이렇게 아무것도 적히지 않는 리본을 달게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추모를 했었고요. 또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뭐 아예 그 참배도 안 하고 못 가게 하고. 뭐 하러 갔어?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그 왜 서울 시청 앞에서 그 광란의 질주 뭐 차량의 문제였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다치고 돌아가셨잖아요. 뭐 제일 심각한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그렇지. 울산 앞바다 이거 나온다는 거 과학적인 탐사 시추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게 20년, 30년 가까이 옛날 전계월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 70년대. 시추 다 하는 책임자여갖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나오는 건 안 나왔어요? 확인됐거든. 예. 근데 이런 거 도사가 점지해 주니까 전 미쳐서 날뛰고. 근데 요즘에는 뭘 믿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 어떤 국가 대소사와 연결되는 거라서 사실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이 내란을 누가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윤석열 망나니를 뭐 제어 내지는 뭐 관리 통제를 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어제도요 그 대국민 담화 봤을 때 저는 그 길고 긴 담화문을 분명히 외부에 고성국 씨라든지 뭐 극우 유튜브들을 뭘 보고 많이 믿으니까 그분들이 써줬던 거를 김건희 쪽에 넘기고 김건희가 그걸 감수해서 윤석열에게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아니 뭐 그럴 것도 없는 게 늘 공유하다 보면 생각이 비슷해지잖아. 네. 먼저 한동훈을 죽여요. 죽이고 죽인 다음에 조국, 김어준, 양정철을 구하는 척하다가 버리고. 예. 그리고 그들은 도주하는데 북한 군복을 묻어버리고. 인민군복을 이제 어딘가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한동훈을 죽이고 그다음에 뭐 그 조국 세력을 네. 도와주려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조국, 김어준, 양정철을 종북 세력으로 만들어버리고 한동훈을 죽이고. 야, 이게 정말 참 무슨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한 대목 같은데 이 시나리오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개입했을 것 같고 너무 완전히 그 약간 영화나 소설 같지 않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아이리스 진짜 현실감 없죠.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군에서 작전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낮은 단계. 아주머니 머리 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일 신기한 거는 지금 미국의 정보력으로 이 전개 과정 전체를 몰랐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된 것도 몇 개월. 확증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돌아갔는지 미국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전통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를 관리하는, 직접 개입하는 나라들에 대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직접 그냥 대사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부에다 말을 하거나 또 하나가 이제 커럽션, 부패 시켜서 꼼짝없이 말 듣게 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제3세계 국가이기에는 국가 위상이 상당히 이제 커진 상태여서 함부로 직접 개입은 안 하려고 그런 것 같고. 그렇지. 미국이. 예. 다만 분기점은 국회에서 시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 이거 보는 거거든. 네. 개헌 발동이 됐어. 근데 국회에 쏜살같이 1시간 반 만에 의원들이 모였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갖고 전광석 석화처럼 그거를 무산시켜. 예. 이거 미국 입장 딱 그때 정한 것 같아요. 예.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복원력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에다가 야, 너희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꿍꿍이 지금 버리고 있지? 야, 우리 다 알고 있다. 까불지 마. 뭐 이런 신호라고 봐야 됩니까? 나중에 이제 브래드 셔먼이라는 사람이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남한군의 고의적 도발이 유도될 때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안 온다식의 얘기를 사후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개 과정을 몰랐을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미군이 직접 나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러는 수준의 나라가 아닌 상태에서 보다가 딱 그날 밤에 넘어간 것 같아. 결론 내린 것 같아. 그리고 아마 미국 대사관 쪽에서 실제 어떤 정보를 우리 어떤 고위 공무원들 내지는 뭐 이제 뭐 국회의원들 이런 쪽에다가 제공하기에는 사실 야 우리 정부가 니네 정부 다 도청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가령 뭐 김어준 씨를 쿠션으로 해서 김병주 의원에게 이제 간다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전달을 해줬다라든지 이제 이런 뭐랄까 우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 대사관이 직접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폭로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이제 뭐 하여튼 체포 대상자였던 김어준 총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발언함으로써 네. 부담을 이제 덜면서도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고. 왜냐면 아까 김어준 씨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HID 관련된 김병주 의원의 이 라디오 인터뷰가 본인이 알려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먼저 그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스를 먼저 듣고 나서 알려준 거라고 이미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유출들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HID를 동원해서 그 출신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무슨 암살, 테러 이런 것들을 기획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뭐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뭐 오비 멤버들을 뭐 김건희가 만난다 아니 이런 그거는 얘기 이제 있는데. 실패한 이후에 예. 옛날 그 작전 하던 사람들 은퇴자들을 긁어 모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뭘 하게요? 그건 좀 무망한 얘기고 예. HID가 김병주 의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HID는 체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살조. 사살조. 그러니까 참수부대. 예. 그러니까 이것들의 계획이 그러니까 김어준 폭로하고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김병주라는 사성 장군이 HID 동원령을 확인한 거하고는 딱 들어맞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것들이 이제 하려고 했는가 이게 보여주니까 진짜 이거 놀랍죠. 너무 살벌한데 이 정도면은 당장 지금 치고 들어가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맞다고 봐요. 예. 왜냐면 지금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이 검찰은 빠져야 되잖아요. 네. 이것들이 능력은 더 있으니까 예. 이것들이 이제 이 수사를 주도해 갖고 다시 한번 지네들의 이걸 다시 회복하려는 기회를 분명히 삼는다면 또 다시 아무것도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수부 국수부지. 네. 국수본. 국수본. 이제는 공조수사본부가 된? 이제 공조 여기서 좀 용기와 책임감을 가져야지. 거기 특공대도 있고 무기도 다 있는데 네. 그냥 우선 쳐들어가서 체포해주면 이게 사태 전개를 확 전환시킬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경찰이 공을 세우면 새 정부 들어섰을 때 이제 그럼요. 경찰의 위상도 확연히 달라지는 건데.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주저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근데 하여튼 내일 만약에 탄핵이 이제 통과되면 바로 통과되면 하겠죠. 바로 바로 하겠죠. 바로 잡으러 간다. 야, 그럼 내일 저녁에 볼만한 그림이 연출되겠군요. 아니 어제 저는 그 경찰협의회 쪽 계신 분을 만났는데 체포영장은 미리 좀 받아뒀다가 탄핵안이 바로 가결되는 순간 그 즉시 집행을 하게끔 영장은 미리 받아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받아뒀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죠. 예, 받아둘 수도 있다. 예. 네. 하여간 이 경찰 위상이
정말 이번에 예. 재구성돼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네. 검찰은 어떻게든 정말 처절하게 밟아버리지 않으면 그렇지. 모든 상층부의 검찰이 실제 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척관계로 검사의 동생, 검사의 처형, 검사의 무슨 집안 누구 사촌 동생, 네. 그냥 거의 모세혈관처럼 모든 상층부 요직에 다 끼어 있는데 이것들 걷어내려면 진짜 힘들다고. 네, 그렇죠. 그럼요. 우리 일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김갑수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을 주시는데 아니 양정철이 왜 명단이 있냐? 그리고 만약에 저런 시나리오를 꾸민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어차피 감옥 갈 거고 말하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국 어차피 법적으로 심판받을 거고 양정철 왜 껴넣는지 모르겠다. 김어준은 이해되는데 그럴 거면 이재명을 끼워넣지 왜 저기에다가 양정철을 넣지?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옐로우님께서 그런 질문 주셨는데 양정철의 그 명단에 들어간 뭐 의도 이거를 뭐 이제 김어준 씨 쪽의 의도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왜 양정철이 명단에 들어갔느냐 이제 이게 모든 게 추정인데 네네. 분명한 건 양정철은 우리가 윤석열을 좋은 사람으로 알던 시절 있잖아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막 밀어주고 그럴 때 윤석열과 매우 가깝게 놀던 사이라는 사실을 언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야. 예, 예. 놀러 오는 집 주인하고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 방도 봤단 말이야. 놀던 방을. 예, 예. 저기야, 저 삼청동에. 예, 예. 그러니까 꽤 부유한 집인데, 와서 그냥 며칠씩 쉬다 가고요. 뭐 했을 때 언급된 이름이니까 그거 100%예요. 예, 예. 지냈는데 또 여러 이제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 비서실장 기용설도 있었고. 네, 네, 네.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장 원한이 쌓일 가능성도 있지.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사실은 뭐가 안 맞는. 그 양정철 씨가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 총리는 박영선 거론됐을 때 그때 그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그 사람이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냐? 검토도 안 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관섭은 뭐 네. 아무것도 아니었고 네. 또 실제로 윤석열 쪽에서는 그 V1 쪽에서는 네. 그 고려가 안 됐었는데 그 V0 네. V0 쪽에서는 이미 양정철 검토를 비서실장 한 거죠. 검토가 진행되었던 그러니까 거야. 이 예. 명단을 보면 이게 절대로 정치적 명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정치 세력이 쿠데타를 해서 예.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면 이 명단이 아니었다고. 아, 예, 예, 예. 근데 되게 이상한 거야. 예. 김어준은 왜 있고 예. 뭐 언론의 영향력이 김어준이 적은 건 아니지만 예. MBC 사장이나 한겨레나 이런 걸 잡아넣어야 이제 현실적 이득이 생기는데 네. 철저하게 이건 사감에 의한 명단 아니겠느냐. 그렇지. 정확합니다. 예. 사감. 그렇다면 사감은 윤, 김 두 부부의 사감이 뽕짝이 돼 있는 명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는 쿠데타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이상하잖아, 명단이. 왜 한동훈까지 왜 사살까지까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배경에 연결되는 거죠. 원한. 한동훈은 아주 정말 극렬하게 미워하고요. 네. 예. 때로는 쿠데타를 왜 혁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네. 5.16 혁명. 예. 그렇게 예. 큰 거사인데 아. 이것들이 얼마나 웃기는 멘탈리티인지가 보이는 게 이 거사를 통해서 또 하려는 것들이 개인적 원한을 이렇게 갚으려고 명단을 짰으니 얼마나 웃기는 애들이냐고. 거기다가 양정철 씨에 대해서는 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너무 비밀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비밀. 윤석열과 양정철 사이에서 양정철 씨가 그것도 확률이 높다. 양정철 씨가 이제 사실은 그 윤석열을 민주당 그 정치로 그 부르려고 했죠. 검사 때. 본인이 이제 거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제 거부보다 잘 안 된 거죠. 윤이 민주당으로 출마해 보려고 되게 애썼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네. 잘 안 된 거지. 네. 그리고 사실 양정철 씨 구상에는 윤석열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세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흐름이었는데. 둘 다 얘기가 된다. 어떤 그 과정에서 원한이 쌓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비밀을 너무 이놈을 많이 알고 제거해야 있고. 되겠다. 아니, 당장 나는 먼저 생각이 나는 게 그 양정철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운전기사였던 황하영 아들. 황하영 아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운전기사가 됐어요. 예.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동굴발전 대표의 아들인가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황하영이라는 사람은 동부 무슨 하여튼 네. 기업의 네. 사장이긴 하지만
그 양반도 나름대로 아주 영험한 분이어서 그 어떤 무속적인 어떤 그 색채가 아주 뚜렷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밀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그 자신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이런 게 아닐까. 왜 12월 3일인가 왜 실패했는가는 이제는 좀 명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서부터 예.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정권 유지도 안 되겠고 그다음에 야당 놈들 싹 쓸어버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7공화정이라는 새 헌법으로 장기 집권 계획도 세워야겠고 해서 미리부터 쭉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준비의 핵심의 핵심은 결국은 북한하고 전쟁 일으켜갖고 계엄 상태로 일단 이끌어간다. 뭐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계엄 때려서 그거 계엄으로 10년을 집권했어. 그렇죠. 만 10년. 바보 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계속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북한에다가 그 보니까 무인기 때리기 전에도 별짓을 많이 했더만.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하는데 사이버 안 돼. 테러, 사이버 테러를 그렇게 많이, 사이버 해킹을 그렇게 많이 했다네. 근데 명태균 건이 좁혀져 오다가 황금폰 넘어갔다며. 그렇죠. 이제는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별거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몰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년쯤으로 이제 미뤘어야 이것들이 성공을 했을 거야. 근데 명태균 건 때문에 이게 못 견디겠으니까. 조급해졌구나, 그죠? 근데 더구나 이제 계획성 없는 좀 약간 막 지르는 스타일이니까 기존에 대북 도발을 계기로 해서 일으켰던 거에다가 북을 빼고 여의도 쳐갖고 그냥 일단 지르려고 하다가 성급했다가 이것들이 망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렇게 옛날에 민주당이면 또 사분오열돼서 지지고 못 갔을지 모르는데 죽어라고 달려오는 의원들. 그렇지. 듣자마자 의상 앞에 몰려드는 시민들. 이건 생각 못 하겠죠. 이 사실은 정말 성공을 시키려고 했다. 국회 해산, 국회의 그 계엄령 해제 결의 이걸 무력화시키고 싶었다면 금요일 밤에 했어야 맞습니다. 날짜도 그렇고 아니 더 많이 밀었어야 돼. 지역구 의원들은 다 지역으로 내려가 있을 테니까 그게 적절해 보였는데 화요일 밤에 했다는 거는 뭐 무슨 경고만 하려고 했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갑자기 뭔가 돌발적으로 이걸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로는 그 계엄을 그 심의하는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지. 흥분 상태에서 온 거죠. 내가 봤을 때 우리 김갑수 선배님 말씀처럼 그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제 보고가 온 거야. 명태균 황금폰이 입수됐다. 여기에 그냥 멘붕이 온 거지. 그래서 닥치고 계엄. 뭐 일단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말을 안 듣겠어? 이러면서 이제 질렀는데 와 현장 일선의 군인들도 안 하는 거야. 바로 그 점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사건 터진 다음 날인가 하여튼 바로 방송을 하게 됐을 때 많이 혼자 떠들었는데 처음에는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감지한 건데 의사당에서 아무리 봐도 특공대원들 경찰들이 이상해. 계엄군이 저렇게 하나? 대열져서 척척척척 소리면서 하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빠방 공포 몇 봉 쏘면 그냥 쫙 제압되거든. 그렇지. 그 안에 보좌관 아무리 많아 봤자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우왕좌왕해. 이게 내가 사보타지라고 계속 표현했는데 그 막는 경찰 그 경비대 들어간 계엄군 그다음에 헬기로 내려온 707 부대 전부 약간 일선 부대장서부터 당사자들까지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한 게 역력해 보였는데 지금 그 증언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실제 모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한 거 들어보면 계엄군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 충분히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원래는 김정은 치고 뭐 빈라덴 치고 이런 거 기술 배운 사람들이지 일반 시민한테 실탄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제압을 하냐 이거예요. 북한에 투입된 줄 알았더니 봤더니 대한민국 국회야. 그렇죠. 또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보니까.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자 결국 명태균 황금폰 그랬잖아. 명태균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냥 구속되면은
한 달 안에 무조건 타내고온다고. 놀라운 예지력입니다. 정말 대단한. 와,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아니 뭐 예지력은 아니지. 무슨 자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된 거네 한마디로. 아니 맞긴 맞네. 네. 명태균이 그러니까 기이하게 희한하게 맞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명태균이 나라를 구했다. 뭐 그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